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0.69%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약보합 수준 0.2% 정도 하락해서 코스피 지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좀 음봉이 길게 떴는데 1.3%까지 지수가 상승하다가 에코그룹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게 워낙 이제 시총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0.63%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요때부터 오후 한 2시 40분부터 이렇게 급락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2시 40분 정도에 단톡방에 바로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이동채 2심서 징역 2년에 실형 법정 구속이 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조사를 받은 건 이미 올해가 됐죠. 그래서 1심에서 이미 그런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하고 그리고 이동채 회장 둘 다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결국엔 더 세게 실형을 받은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일단은 최근에 SG발 사태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도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로 1심에서도 집행유예에 그런 어쨌든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튼 요거는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도 굉장히 불순한데 바로 차명 계좌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랑 차명 계좌까지 이용하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찾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적발이 돼가지고 다행히 좀 구속이 됐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범죄 행위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붙잡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줄이려면 미국처럼 잡혔을 때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해야, 그래야지 그나마 좀 이런 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뭐 또 이거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공매도 세력이 판사를 매수했다 뭐 이런 글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1심, 2심 모두 유죄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고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장중에 이제 하방 VI까지 걸렸습니다. 하락 VI까지 걸리면서 이제 에코프로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오늘 장중에 고가 5.4%까지 올랐었으나 밑으로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전 회장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오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이잖아요. 오너기 때문에, 오너가 구속된 거는 그것도 주가 조작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이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에코프로 배터리 아저씨 스타일로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어제도 영상을 올렸고, 계속 주구장창 에코프로는 비싸다, 위험하다,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주구장창 드렸고, 저는 이제 공매도까지 이제 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악재가 또 발생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또 이슈가 이제 내일 이벤트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내일 이제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MSCI 지수 정기 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요 정기 변경 전략이라는 뭐 리포트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정보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31일에 들어오는데, 이미 이제 좀 사람들이 너무 발빠르게 편입이 예상하는 종목을 뭐 선취매하는 경우도 있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에 샀다가 들어올 때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거래량이 또 많은 종목은 크게 영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아주 크게 영향이 있을지 좀 그런 불확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MSCI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라고 그것만 목매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후보군에는 올랐었지만 주가 과열 기준이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좀 가능성이 낮아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기사를 보시더라도 뭐 금양 에코프로 편입 불확실성. 네. 그래서 여기 뭐 투자 이제 과열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62만 원 내외인데 지금 62만 원보다 높은 주가로 기준일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입이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서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지금 가능성도 좀 낮은 상황이다. 요거는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MSCI 정기 변경 그게 언제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5월 11일 사실은 날짜로는 오늘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5월 11일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센트럴 유럽 썸머타임 시간으로 11시 오후 11시 이후에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12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6시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 시작 전에는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가 편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장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편입까지 불발이 됐다라고 하면 내일 조금 더 안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은 뭐 시초가는 조금 악재를 조금 상쇄하는 수준에서 좀 이렇게 기대감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주가는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오늘 롯데케미칼이 3%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5%까지도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 롯데케미칼 안 좋은 뉴스도 하나 공유드렸죠. 여수 공장에 뭐 공사하던 게 뭐 중단될 위기다 뭐 이런 기사도 공유드렸는데 그런 이슈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또 에틸렌 스프레드가 뭐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가는 참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3%까지 이렇게 오늘 롯데케미칼 상승을 해줬고요. 채팅방에 로케 비중 크신 분들이 꽤 됩니다. 막 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저도 롯데케미칼이 제 기준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바라고요. 하나솔루션, 이것도 2.7% 오늘 또 반응이 와줬네요. 개인적으로는 CS윈드를 같이 안 산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CS윈드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는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요때 뭐 지나고 봐서는 같이 하나솔루션 살 때 같이 사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솔루션도 조금 올라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SKIT 뭐 우리금융지주도 올랐고 뭐 DL, 사조, 뭐 기아까지도 조금씩 올랐고 하락한 거 뭐 괜찮습니다. 요 정도였고요. 다음으로 뭐 전종무 2차 챌린지는 뭐 크게 뭐 급등락한 건 없이 무난하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코스닥, 코엔텍, 미코, 원익, ENF 무난하게 뭐 강보합 약보합 수준이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한 6.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더 만약에 빠진다라면 이제 오늘 정리를 그냥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주 욕심 부리기보다는 그냥 얼른 수익을 확정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애매한 정도로 끝나가지고 일단 내일 MSCI 편입 여부 그리고 보고 주가 방향성을 좀 보면서 내일 보면서 좀 가급적이면 좀 내일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 일단 코스피 계좌, 지금 에코프로 공매를 좀 날짜를 다르게 쳤던 거 2건이 가장 수익률이 높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괜찮은 수익률, 수익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정도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 사조, 뭐 현차, 하나솔루션, 우리금융지주 뭐 수익률이 크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플러스 뜬 게 7개나 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파란색만 보다가, 그래서 파란색은 밑에 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나름 조금씩 양호해지는 계좌. 작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양호합니다. 저랑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자, 존버는 승리한다 계속 그랬는데 정말 승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 같이 웃자고 했는데 정말 연말에 같이 즐겁게 수익 정산하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코스닥 계좌 보시면 아직 좀 우울하지만 우울하지만 일단 코스피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낸 다음에 이쪽도 조금씩
좀 추매하면서 좀 대응을 더 밀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종목 익절 챌린지, 네, 뭐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뭐 이 정도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근데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뭐 에코프로 때문에 지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좀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 정리가 되고 이제는 좀 반등장으로 다시 흐름이 올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